삼성건설 현장 안전 담당자 시험 대비를 위해 과거 자주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삼성건설 현장 취업을 위한 안전 담당자 자격증 시험 문제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문제는 입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출제된 문제를 정답 설명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과거 빈출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아주십시오. 그러면 문제 소개에 앞서 간단히 안전 담당자 시험에 관해 삼성건설 현장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격증 시험 응시 방법 및 취득 순서를 설명해드리면 시험 응시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취업하려고 하는 기업의 담당자를 통해 삼성 측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안전 담당자를 모집하는 회사에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해도 아직 완전히 취업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이라 칭하는 종합건강검진을 통과해서 안전교육을 수강 후 안전 담당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취업 수속이 완료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도원 화기감시자, 밀폐감시자, 신호수 등과 같은 안전 관련 모든 직종의 자격증 취득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격증별 담당 업무와 시험 내용을 현장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유도원은 노동법으로 담당 작업을 규정한 화기감시자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신호수를 제외한 모든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용은 첫 번째 화기 담당자는 안전 담당자 공통 기초 지식 플러스 화기 관련 안전 지식. 두 번째 신호수는 안전 공통 기초 지식 플러스 운반, 인양 기계 기구 및 신호수 관련 안전 지식. 마지막 유도원은 안전 담당자 공통 기초 지식 플러스 고소 작업, 전기 작업, 운반 인양 기계 기구 관련 안전 지식. 그리고 이외의 자격증에 관한 설명은 채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난이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기공이지만 현장 사정상 안전 담당자 자격증이 필요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인데 정확한 주기는 알 수 없지만 일정 주기로 시험 문제가 바뀌고 과거와 비교해 점차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 처음 시험 문제를 접하면 열이면 열, 어려워 당황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 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배치 기준은 작업 조건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상 작업의 경우 하루 6만 명 정도가 근무하는 삼성건설 현장에서 배치해야 할 안전 담당자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안전 작업을 매우 중요시하는 삼성 현장에서는 저의 감각으로는 작업자 약 10명당 1명의 비율로 안전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만 해도 엄청난 수의 안전 담당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건설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인인데 이 일반인이 어려워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인원 부족 없이 건설 현장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 실정의 이례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입사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긴 장비를 흔하게 보게 되는데 이 장비들의 임대 가격은 매우 고가로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설치 전 정밀 기계는 습도, 온도, 진동 방지, 먼지 접촉이 차단된 매우 고가의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는데 인원 충원이 안 돼 작업이 중지되면 이 모든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보관 비용의 추가 지불은 물론 여러분들의 상상하지 못했던 관련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 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은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교육 시간 중 교육 담당 강사는 시험에 출제될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 요령과 시험 내용 숙지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상 문제. 변경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클을 보고 후 작업한다. 이 설명이 바른 설명인지 답하시오.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용어 설명 후 일반 용어로 바꾸어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변경점은 작업이 변경된 장소 또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세클 다시 말해 SECL은 삼성 엔지니어링 CO, LTD의 약자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작업 관리자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삼성건설 현장 내 모든 작업은 세클의 작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가상 문제를 일반 용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답을 유추해 보십시오. 예정된 작업 내용을 바꿔 작업해야 할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담당자에게 보고 후 작업한다.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작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담당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보고만 하고 작업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단어의 뜻과 삼성건설 현장의 간단한 작업 규정만 안다면 문제가 매우 간단하고 쉽죠. 지금 설명드린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 대비 요령은 용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가다 강반장이 안내해드리는 과거 빈출 문제의 정답 설명은 이 부분을 유념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신 많은 분들은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첫 번째는 분명 이것은 시험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노가다 현장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이걸 모르면 현장에서 일을 못하는 것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시험만 합격하면 몰라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입니다. 단,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용어는 매일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일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근무 중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합격해 소속될 회사를 제외하고 현장에 따라 4에서 5개의 각기 다른 소속의 담당자가 있는데 이 각기 다른 소속의 안전 담당자들은 산업안전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산업안전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들이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는 안전감시단 소속 담당자의 경우도 안전 관련 규정 매뉴얼 책을 한 권 통째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소속의 담당자들은 작업 중지 및 작업 규정 위반 작업자의 퇴사 조치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루 종일 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퇴사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작업 현장의 작업자를 안전 담당자 시험에 출제된 내용보다 더 전문적인 안전 지식을 근거로 더 상세히 작업자를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인원수가 가장 많은 안전감시단 소속 단원의 경우는 하루에 적발해야 하는 건수가 정해져 있어 매우 엄격히 작업자의 안전 작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실제 현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정도는 숙지해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내용을 숙지해야 위험할 수 있는 작업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세히 몰라도 취업 후 매일 같은 내용을 지적받기 때문에 저절로 숙지하게 됩니다.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숙지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우수와 화기 담당자 문제를 제외한 과거 빈출 문제 130개 문제 중 1번에서 10번의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해 위험성, 보건 방법,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2번 별도의 용기에 보관할 경우 경고 표지는 미부착하여도 무관하다. 3번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컬러로 인쇄하여 부착한다. 4번 화학물질 사용 시 MSDS 교육을 받아야 한다. 5번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현황판에 비치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별도의 용기에 보관할 경우 경고 표지는 미부착하여도 무관하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의 MSDS의 의미는
마테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의 줄임말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의미하며 화학 물질에 관한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보건, 상해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 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문제 2번 삼성건설 현장의 공도구 및 수공구 정기 점검 기간은 1번 최초 반입 시 2번 1개월마다 1회 3번 2개월마다 1회 4번 3개월마다 1회 5번 분기별 1회 정답은 2번 1개월마다 1회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안전 담당자가 중지시켜야 하는 작업은 1번 설비 상부 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2번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또는 3인 1조 작업 3번 설비 상부 진입 시 난간을 밟고 이동 4번 작업장 조도 156스 이상 유지 5번 양중 작업 시 하부 통제 정답은 3번 설비 상부 진입 시 난간을 밟고 이동입니다. 현장에서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을 밟고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을 올려놓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현장 조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업 통로 100룩스 2번 기계실 75룩스 3번 작업장 150룩스 4번 사무실 200룩스 5번 작업자 상주 공간 샵장 300룩스 정답은 3번 작업장 150룩스입니다. 참고로 작업 통로는 75룩스 이상, 사무실의 적정 조도는 300에서 500룩스입니다. 조도 관련 시험 문제는 작업 통로는 75룩스 이상, 작업장 150룩스 이상에 관한 조도 기준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전 담당 요원이 현장 작업 중 자주 조도를 확인하고 조도가 규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햇빛이 없는 아침 또는 저녁 시간이나 그늘진 장소, 어두운 실내에서 작업하는 팀을 담당했을 경우는 기본은 현재의 조도뿐만 아니라 일과 중 조도 변화를 예상해 작업장 안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의 저녁 시간까지 작업이 예상될 경우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추가 조명 장치를 사전에 배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자가 작업 중 개인 착용 조명 기구인 헤드랜턴을 소지 및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추가 조명 장치 등 조도와 관련해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자들 중에는 개인 착용 조명 기구인 헤드랜턴을 분실하거나 건전지 충전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도 확인이 필요한 장조를 담당하게 됐을 경우는 근로자에게 세심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5번 삼성건설 현장의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 다시 말해 인동선의 구획 설정은 무엇으로 설치하는가? 1번 붉은 라바콘 2번 초록 라바콘 3번 T펜스 4번 협착 방지봉 5번 혼합하여 구획 정답은 2번 초록 라바콘입니다. 참고로 협착 방지봉은 말 그대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고소작업대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고소작업대 관련 문제는 알림란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6번 삼성건설 현장은 방독 마스크 착용 시 최초 개봉 일자를 기입하고 개봉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교체 주기는
1번 1일, 2번 1개월, 3번 3개월, 4번 6개월, 5번 눈으로 확인하여 필터 변색 시. 정답은 3번 3개월입니다. 문제 7번 자상방지 장갑의 사용 기준 중 빈칸에 적절한 말은? 참고로 질문의 자상방지 장갑이란 손배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갑을 의미합니다. 1번 1레벨, 2번 2레벨, 3번 3레벨, 4번 4레벨, 5번 5레벨. 정답은 5번 5레벨입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설명했듯이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종류별 사용해야 되는 장갑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류를 예를 들면 충격 방지, 진동 방지, 자상 방지, 손끼임 방지, 일반 작업용 등입니다. 그런데 작업 중 작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작업하면 유도원은 작업자에게 용도에 맞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지시하면 작업자는 안전작업에 관한 유도원의 지시는 따라야 하는 건설 현장 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지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가 안전요원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작업자가 적발되면 작업을 중지당하게 됩니다. 이때 작업자와 유도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불화가 엄연히 작업자가 안전작업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알면서도 준수하지 않아 작업 중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유도원은 뭐하고 있었냐고 유도원을 질책해 결국 근로자와 유도원 간에 큰 감정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근무 중 모든 경우에 공통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 중 불합리한 작업을 했을 경우 지적하면 작업자가 불쾌해한다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작업자가 감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위반 사항을 전달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도원과 근로자분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요령입니다. 문제 8번 삼성건설 현장의 기상상태별 작업 제한 기준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강수량 9mm 이상 사다리 작업 불가. 2번 풍속 초당 10m 이상 사다리 작업 불가. 3번 적설량 10mm 이상 비계 작업 불가. 4번 기온 32도씨 이상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5번 기온 마이너스 10도씨 이하 크레인 작업 일시 중지. 정답은 1번 강수량 9mm 이상 사다리 작업 불가입니다. 삼성건설 현장의 기상상태별 작업 제한 기준 관련 문제가 질문 내용을 변형해가며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나 자주 출제되더라도 작업별 상세한 기상상태 작업 제한 기준이 업종별 작업별로 구분하면 5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전부 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대책으로는 건설 현장의 기상상태별 작업 제한 기준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수치 이외 예를 들어 비계 작업, 철골 작업 등의 단어는 전부 무시하고 다음에 설명드리는 5가지 수치만 적용하여 정답을 추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문제는 전부 수치만 맞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두 번째,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세 번째,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네 번째, 기온 32도씨 이상인 경우 50분 작업 후 10분간 휴식, 그리고 35도 이상의 경우는 작업 중지. 다섯 번째, 기온이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일 경우 작업 일시 중지. 단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위를 바꾸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문제 9번 작업장 안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통로 조도가 75룩스 이하인 경우 헤드랜턴 작업 등으로 추가 조도 확보 가능. 2번 통로 바닥으로 2m 이내 장애물이 없어야 함. 3번 경사로는 30도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15도 이상 시 미끄럼 방지 조치. 4번
계단의 높이가 5m 이상의 경우 5m마다 너비 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5번. 조도 측정 시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 측정 사계소 측정치의 평균값으로 한다. 참고로 4번의 계단참이란 계단 도중에 단이 없이 평평하고 비교적 넓게 된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방향을 바꾸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계단의 높이가 5m 이상의 경우 5m마다 너비 2m 이상의 계단참 설치를 한다가 틀린 답으로 정확한 계단참 설치 기준은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의 경우 3m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입니다. 문제 10번 삼성건설 현장 폭염 작업 중지 기준 온도는 얼마인가? 1번 32도, 2번 34도, 3번 36도, 4번 38도, 5번 40도. 정답은 3번 36도입니다. 참고로 삼성건설 현장의 작업 제한 기준 온도는 35도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합니다.